네, 1월 4일이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데이터 정제 마무리했고, 어제 그래프 그리는 법,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매플롯LIB라고 하는, 뭐 읽는 방법은 많아요. 매플롯리브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라이브러리 줄임말이다라고 인지하다 보니까 맨날 LIB라고 읽네요. 아무튼 이제 그쪽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전반적인 코드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선 그래프, 라인 플롯을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또 다른 그래프 유형들을 쭉 살펴볼 건데, 일단 쓰임새가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고요. 네, 공이 언더바 바플롯.ipynb라고 파일을 만들게요. 바플롯 막대 그래프예요. 자, 흔히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빈도 그래프 내지는 평균 그래프예요. 어제 선 그래프를 얘기했을 때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은 컬럼 하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얘는 집단별로 빈도수나 평균 등의 집계 결과값을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은 그 컬럼들에 대해서 뭐 전체 합계를 내서 그 합계를 표시한다거나 평균을 내서 평균을 표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척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척도에 대한 어떤 집계 결과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뭐 1월, 2월, 3월, 4월별로 매출액이 얼마다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그렇게 뭐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의 쓰임새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자, 준비 과정 들어갈게요. 자, 패키지 참조인데요. 어제 우리가 썼었던 그대로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데이터 어제 그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성적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패키지는 뭐 이미 어제 다 사용해봤던 거니까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요. 이 데이터도 여태까지 계속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니까 뭐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자, 이제부터 준비 작업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래프 전역 설정이 들어가요. 글꼴 설정해주고 글자 기본 크기라던가 그래프 기본 크기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 표시하는 이 옵션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예제마다 이 코드는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이 매번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패키지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죠? 패키지는 뭐 주제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드들 보면은
요거. 여기서 요 데이터 주소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인덱스 컬럼을 어떤 걸 지정할지도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인덱스 컬럼을 지정 안 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이 코드는 바뀌지 않아요. 이제 슬슬 중복되는 코드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크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반복되는 코드를 이제 모듈화하는 거를 이제 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듈화 하려면은 이제 코딩적인 난이도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모듈화를 모듈화를 안 할 거라 그랬죠. 또 그거를 또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필드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 사람들하고 코드를 같이 협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혼자 코드 모듈화하고 나면 여러분이 작업한 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욕만 먹을 거야 괜히. 그러니까 평균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맨날 복사 붙여 넣기만 하느냐? 툴의 도움을 좀 받아볼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 버튼 누르시면은 메뉴 중에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미 기존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표시되는 거 없을 거고 새로 만들어야죠. 새 전역 코드 조각 파일 요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이파이엠 비용이 없지? 파이썬 그쵸? 네. 새 전역 코드 조각 파일 요걸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요. 저는 이거 전부 앞에 my를 붙이거든요. 파이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my data라고 할게요. 애널리시스까지 붙이면 너무 기니까 그냥 my data라고만 합시다. 자, my data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자, 뭐 이상한 게 하나 생겨요. 그죠? 필요 없고 여기 안에 주석은 날리고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예요. 자, 데이터 가져오는 코드 여기서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 코드 주소와 인덱스 컬럼의 이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입력해야 되는 게 여기 주소고요. 다운표 안에.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이 두 번째라는 거죠. 자, 여기 값을 이렇게 변경하시고요. 자, 사이트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스니펫 제너레이터.app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입력할 부분은 디스크립션. 이 코드에 대한 설명. 맨날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 라고 설명을 적고,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 코드에다가 단축키를 붙이려는 거예요. 단축키 어떻게 정할까요? 한글로 할까? 영어로 할까? 영어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단축키를 만들면 우리가 코딩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딩 하다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기능들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하는 게 좋으니까 보통은 앞에 내 거다라는 의미의 약간의 그 공통된 글자들을 좀 붙여요. 예를 들면 my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my read exce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만들어 놓은 단축키, 요 코드 있죠? 여기 $1하고 $2까지 넣으셔야 돼요. $1, $2까지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이 사이트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지금 생성하는 이 단축키들은 앞으로 수업 중에 공식적으로 쓸 거니까 웬만하면 이름도 통일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단축키를 ABC라고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자, ABC 단축키 키고요 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다르게 만들었다가 그게 뭐지 해버리면 혼자 핀트 나가니까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VS 코드용으로 뭐가 생성이 되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카피 스니펫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됐죠?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my data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 안에다가 붙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딕셔너리예요. 키를 지금 한글로 넣었을 뿐이야. 요만큼이 지금 사이트에서 복사한 거예요. 붙여두세요. 이건 안 되겠다. 자,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앞으로 이 코드가 그래프 만들 때 매번 들어가야 되는 코드라 그랬죠. 이거 매번 집어넣고 시작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그래프 전역 서식 그래프 초기화라고 합시다. 자, 요 코드도 전체 복사한 다음에 이거는 매번 고정 코드예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이름 그래프 초기화 이름은 플롯 이니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코드 붙여놓으세요.
됐죠? 그럼 여기 만들어진 이 스니펫 복사해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붙여 넣을 건데 전체적으로 딕셔너리라 그랬죠. 그럼 요 전체 딕셔너리의 키가 이거고 콜론 그 다음이 값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또 연결하려면 콤마 찍고 들어가야죠. 콤마 찍고 들어가야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쓰느냐?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는 게 단축키예요. 일단 그래프 초기화부터 보여드릴게요. 단축키에 이름 앞에 저 마이 언더바를 붙였죠. 그럼 이제 마이 언더바 땅 치면 이제 내가 만든 게 나올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그 리액트라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밑에 건 무시하시고요. 그럼 무슨 기능인지 옆에 설명 나오죠. 이거 보고 골라요, 이제. 마이 언더바 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초기화 해야지. 코드 또. 자, 그럼 여기 이제 엑셀 데이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1과 $2의 역할을 잘 보세요, 이제. 마이 언더바 한 다음에 리드 엑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이라고 기입한 곳에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데이터 주소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탭키를 한번 치면은 $2라고 했던 곳으로 커서가 이동해요. 이렇게. $1과 $2는 커서 이동 순서예요. 탭키로 이동할 수 있고요. 좋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쌓아갈 거예요.
자, 요건 제가 한번 다른 걸 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나오기는 마찬가지네. 이건 또 안 먹네.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코드 조각들을 이제 쌓아갈 겁니다. 자, 지금 이 코드 조각 사용하는 거의 단점은요, 지금 요게 모든 파일 확장자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형태의 파일이나 만약에 txt 파일을 저장해도 my 언더바 때리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자가 iPy MB인 파일에만 나오게끔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뭔가 여기 파일에 뭔가 옵션을 몇 개 더 두면 될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코드 조각이라고 불리우는 기능을 소개를 했어요. 이걸 코드 조각이라고 해요. 코드 스니펫 혹은 코드 조각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세로 막대 그래프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막대 그래프는 어떤 집단별 평균이나 아니면 빈도수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년별로 평균 점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 표시를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학년별 평균 데이터 구하기. 자, 일단 성별 날리고 학년별로 묶은 다음에 평균을 내겠습니다. 그래프에 적용할 데이터 항목 선정을 하죠. 자, 일단은 X축에는 학년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X에는 df에
학년. Y는 국어 평균 점수 하기로 했으니까 DF의 국어라고 해서 X, Y 출력을 해봅시다. 쭈르륵 나와요. 요게 학년이고 이게 국어죠. 출력이 좀 안 이쁘니까 리스트로 바꿀게요. 그래프에 적용 가능한 형태는 리스트, 그 다음에 ND 어레이, 넘파이 배열, 시리즈 모두 가능해요. 리스트뿐만 아니라 튜플도 될 거예요, 아마. 뒤에 이 빼야 되는구나. 자, 지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왜 안 적었을까? 자, 그래프에 얘를 통째로 넣지는 못해요. 여기서 학년, X축에는 학년, Y축에는 국어 점수 이렇게 넣는다 그랬잖아요. X축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의 평균 국어 점수, 2학년 평균 국어, 뭐 3학년 평균 국어, 4학년 평균 국어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럼 컬럼 두 개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컬럼은 무슨 데이터 타입이야? 시리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즈까지만 적는 게 맞는 거지.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컬럼을 선별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리즈 타입인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은. 여기서 리스트로 바꾼 이유는 단지 가로로 출력되는 거 용이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냥 출력했더니 좀 안 이쁘게 나와서. 다른 이유 없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봅시다. 자, 가로막대 그래프는 파이플록 객체의 바 메서드를 써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X 데이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Y 데이터예요. 자, 그래프 만들 때는 무조건 plt.figure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래프 사이즈를 다르게 줄 거다라고 하면 이게 피그 사이즈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세팅한 기본값 있죠? 이게 기본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lt.title 학년별 국어 평균 점수 plt.bar x하고 y라고 만들어놨죠? plt.x 라벨은 학년이라고 표시하고요. plt.y 라벨은 국어 평균 plt.grid 걸고 plt.show plt.close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X축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숫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예요, 좌표. 1, 2, 3, 4 이렇게 좌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X에는 학년을 뽑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0, 1, 2,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X축 좌표. 얘가 X좌표, 이거는 Y좌표인 거잖아. 학년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면좌표를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냥 좌표 값일 뿐이야. 아직까지 어떤 게 몇 학년인지 몰라요. 그냥 좌표 값일 뿐이에요. 우리가 설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Y축은 국어 점수고요. X는 굳이 이렇게 일일이 안 적고 레인지 0부터 len Y 라고 하면은 그냥 한 방에 앞으로는 국어 점수의 데이터가 몇 개가 되건 간에 X는 알아서 0부터 1씩 증가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Y 데이터만 결정해주면 X는 알아서 계속 좌표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표 값이에요. 좌표의 범위를 0부터 시작할지 1부터 시작할지 100부터 시작할지는 그때그때 내 마음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좌표별로 몇 학년인지 텍스트를 붙여줘야 되는 게 xtix라는 메서드였어요, 어제. 걔를 사용하기 위해서 xtix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요 코드는 잠깐 밑에다 넣을게요. xtix는 빈 리스트. 어저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for I in x라고 한 다음에 xtix.append %d 학년 한 다음에 여기다가 I 값을 갖다 넣어라 라고 했죠?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고칠 거예요. 이렇게 하면 0학년, 1학년, 2학년 왜냐면 지금 여기 0, 1, 2, 3이니까 좌표가 그렇죠?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겠어? I 플러스 1이 돼야겠죠? 아니면 여기 학년 데이터 요거 갖다 해도 되잖아요. 학년별이니까 xtix는 df의 학년을 가지고 반복 돌리면 바로 1, 2, 3, 4가 되죠. 왜냐면 요걸 갖고 반복 돌리는 거니까. 자, 이 코드 함축입니다. 처음 보여드려요. 얘도 람다식 일종이에요. 이 포문의 결과가 요게 되는 거죠. 어펜드 함수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포문의 결과가 이게 되는 거죠. 이 안에다 넣고 여기다가 연산식을 넣어요.
자, 포문이 요 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값. 여기서 만들어내는 값이 여기 명시됩니다. 이게 각각 내가 어펜드 시키고자 하는 배열 안에 병합돼서 표시되는 거예요. 리스트 함축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람다식 일종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학년 필드를 갖고 반복 돌면서 각각의 원소를 i라는 변수에 넣고 그 i라는 변수를 갖고 요 처리를 수행해서 반복 돌 거 아니에요. 그 반복의 결과를 xtix라는 리스트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랑 아래 게 같은 코드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코드 만들 때는 이런 식의 함축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잘 안 써요. 근데 틈만 날 때마다 수업에서는 자꾸 쓰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의 자료는 이 정도 코드는 다들 알아보겠지라고 가정하고 해버리니까 모르는 패턴이 나오면은 코드 자체가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패턴을 적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업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최대한 꺼내 쓰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코드. 왜냐면은 이런 포문은 그냥 쓱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딱 보면 잠깐 움찔해야 돼. 무슨 말인지 확인하려면. 그게 싫어. 스스로 렉 걸리는 느낌이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제 코드에선 진짜 안 써요. 이런 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요 포문 코드는 아래 거랑 겹치는 거니까 뺄게요, 이제. 그리고 얘를 위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을 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x, y를 설정했으니까 x좌표 0에는 92.75, 1에는 85.0, 2에는 63.0, 3에는 77.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래프 확인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plt.xtix라는 메서드에다가 이 x좌표에 이 리스트를 갖다 넣어요. x좌표 0에는 1학년이라고 텍스트를 덧대는 거고 1에는 2학년, 2에는 3학년, 3에는 4학년이라고 글자를 덧대라는 거예요. 좌표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좌표에다가 글자를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하면은 그래프가 표시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색상 지정하기입니다. 단색이에요.
하이플로 객체의 다 메서드에 컬러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여기서 지정한 색깔로 막대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다 메서드에 컬러라는 파라미터만 줘볼게요. 자, 여기다가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면 이 색깔로 막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단색이 아니라 막대별로 개별 색상. 별로 개별 색상 지정하기. 컬러 파라미터를요. 컬러 파라미터의 값을 리스트 형태로 지정합니다. 리스트의 원소는 색상 값을 의미하고 막대의 수만큼 원소를 가지면 돼요. 앞에 코드 재사용할게요. 자, 코드 재사용하면서 색상 값만 막대기가 4개니까 색상 값도 4개 필요하겠죠. 리스트 형태로 색상 값을 4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원래 이제는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었는데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서 좀 찾아왔어요. 자, 요번엔요. 가로막대 그래프입니다. 가로막대 그래프는 호리존탈 바예요. 그래서 바 h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때 파라미터 순서가 바뀌어요. y 데이터, x 데이터예요. y를 먼저 지정해요. 자, 좀 전의 코드 그대로 재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 h고요. 그 다음에 y를 먼저 지정하고 x를 지정해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 x라벨이랑 y라벨도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학년이 아니잖아요. 가로가 점수인 거죠. 그래서 x라벨이랑 y라벨이 바뀌어야죠. y라벨, x라벨 순이 돼야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는 값을 x틱스에다 적용하나요? 그럼 메서드 이름은 뭐가 되겠어? y틱스가 돼야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y가 잠깐만요. 맞네. 여기서는 y축이 학년이 돼야 되니까 아까 x라고 만든 변수가 y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x가 0, 1, 2, 3이죠. 이거 옆으로 돌리면은 x 값이 y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가 들어가야지. x 값이 y 데이터 역할을 하니까. 이해 안 돼요?
자, 이거잖아. 0, 1, 2, 3. 이게 y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만들어 놓은 변수가 뭐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y역하라는 거지. 첫 번째 파라미터는 게 y축이라고요. 이거 x라고 하면 나중에 더 헷갈릴걸? x 데이터, y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변수 이름을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x 데이터라고 하면 가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다. 위에서 보면 변수를 새로 만듭시다, 그럼. 자, 여기서는 x역하라는 게 국어점수고, y역하라는 게 학년. y틱스. 자, x가 점수, y가 0, 1, 2, 3. 그리고 y좌표에 덧댈 텍스트. 그래서 yx, y틱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의 다음 얘기는 다중막대 그래프예요. 사실 매트플롯 LIB로 다중막대 그래프 그릴 거면은 이후에 소개할 C번을 쓰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방법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변수를 생성합시다. 세로 형태에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같이 표시할게요. 학년별 국어 영어 평균 점수예요. 위에서 사용했던 변수 생성 구문 재사용하겠습니다. x1은 국어 점수, y1이구나. y1은 국어 점수, y2는 영어 점수. x는요, 이 경우는 num파이로 만드세요. np.arrange 0부터 len y1 전까지.
다중막대 그래프의 경우 X축을요, 좌표값, 즉 숫자를 원소로 갖는 넘파이 배열로 만드는 게 유리해요. 넘파이 배열이니까 ND 어레이.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위에 아까 했었던 코드 재사용합시다. 색상은 단색으로만 할게요. 자, 학년별 국어, 영어 평균 점수 비교해요. 그러면은 X좌표는 어차피 0, 1, 2, 3인 거잖아. X좌표는 0, 1, 2, 3인 거잖아요. 그쵸? Y1, Y2. 자, 요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X축 좌표. 그리고 이건 X축 좌표에 덧댈 텍스트죠.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게요, 일단. 선 그래프랑 똑같이 발을 2번 호출하면은 같은 평균 좌표의 막대를 2번 그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X좌표에 Y1을 그리면 되겠죠. 그쵸? 일단 확인. 나왔죠? 그 다음에 Y2를 그려요. 라벨은 국어, 라벨은 영어. 자, 이거 지금 그리면 라벨은 바로 표시되나요? 안 되죠. 레전드 호출해야만 나와요. plt.레전드. 이건 뭐 어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X가 같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겹쳐요. 같은 좌표라서. 이게 당연하잖아. 같은 좌표니까. X좌표가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중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각 막대의 넓이, 위드스예요. 를 지정해야만 해요. 그 후에 지정하고 각 막대를 넓이의 반 2분의 1씩 앞뒤로 이동시켜야 돼요. 위드스 파라미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일단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죠? 국어만 했어요. 여기에 위드스 1이라고 하면은 사이사이의 간격이 안 나와요. 꽉 차요, 그냥. 100%인 거야, 넓이. 0.5면은 굵기가 반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4라고 하면은 좀 더 가늘어지겠죠. 자, 얘도 이제 넓이를 0.4로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국어 점수가 넓이가 0.4죠. 얘를 0.2만큼 뒤로 이동시켜. 그럼 국어 점수는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지금 넓이가 0.4니까 절반이 0.2만큼 앞으로 이동시켜요. 그럼 이렇게 오겠죠. 절반만큼 앞으로 가니까. 그럼 막대기가 이렇게 서로 안 겹치게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실제 좌표가 얼마야? 0이었죠. 굵기는 0.4의 절반이니까 0.2죠. 그럼 좌표 평면에서 0.2씩 빼고 더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중학교 수학이야. 왜 그래? 헷갈려 하지 마세요. 0.2씩 빼고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막대기의 x좌표들을 넓이의 반만큼씩 빼고 더하라는 얘기예요. 일반 리스트였다면은 이거 반복문으로 원소 하나하나 다 빼줘야 돼요. 근데 넘파이 배열은 숫자를 연산하면 모든 원소에 자동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빼기 0.2 더하기 0.2 빼기 0.2 이렇게 하면 넘파이 배열은 모든 원소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다중막대 그래프는 x좌표를 넘파이로 정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안 그러면 코드 귀찮아져. 이렇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처리할 거면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10원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해. 대신에 걔는 데이터 프레임을 스택을 좀 걸어야 돼. 스택이랑 원스택으로 좀 데이터 프레임을 좀 전처리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세로 다중막대 그래프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로 다중막대 그래프는 자, 일단 변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x, y 값들 바꿔주면 되죠. 자, x1, x2라고 만들고 얘는 y가 되겠네요. y특스라고 만들면 되겠죠. x1, x2, y, y특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 만들었고 값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x, y만 바꾼 거예요. 그럼 얘를 사료막대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세로막대, 가로막대니까 가로막대 그래프이므로 이때는 넓이에요. 그쵸? 그래프의 넓이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넓이라 그러면 이거예요. 얘는 넓이가 아니지 높이를 조절해야지. 가로막대 그래프이므로 넓이 위드스가 아닌 높이 헤이트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X축 이동이 아닌 Y축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 코드 그대로 복사했어요. 바 H 바 H 자, Y1, Y2,
x, 잠깐, 아까 변수 어떻게 만들었지? 아, x1, x2구나. x1, x2, y, y. 얘가 넓이가 아니라 헤이트라 그랬죠? 얘도 똑같이 0.2 빼주고, 얘는 0.2 더해주고. xtix가 아니라 ytix죠? x라벨이랑 y라벨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나오죠. 말 그대로 그래프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평면 좌표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plt.savepig. 자, 이렇게 저장하면 이미지가 생겨요. 자, 그냥 저장하면 그래프가 요만해. 근데 어제 이거 PPT 같은 데 넣을 때는 DPI 파라미터 좀 주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생성된 이미지 파일 확인하면은 엄청 커지죠. 근데 보통 이제 이미지 저장할 때는 타이틀은 잘 안 넣어요. 왜냐면 이거 텍스트 어차피 글자니까 PPT에서 쓰는 게 더 이쁘거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적당히 텍스트 추가하면 되겠지.